안녕하세요. 괴물입니다. 오늘은 지금 2년 약간 안되게 1년 반 정도 CLS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벌써 32,000km 정도 탔어요. 32,000km 정도 타니까 매일매일 출퇴근 거리가 5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매일매일 주말도 그렇고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32,000km를 벌써 타버렸네요. 그래서 앞에 타이어 트레드도 다 닳고, 그 다음에 우측 전면 전륜에 코드 절상이 났어요. 제가 지금 순정 타이어를 끼고 있거든요. 출고 타이어 피렐리 P0 럼플렛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이게 코드 절상이 나가지고 좀 교체를 해야 돼요. 계속 공기압이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럼플렛 타이어는 공기가 계속 빠져도 이게 살살 운행을 하면은 당분간은 계속 탈 수 있긴 한데, 트레드도 다 닳고 해서 이제 바꾸려고 해요. 근데 이제 코드 절상이 왜 났냐면, 겨울철부터 좀 포트홀이 많더라고요. 그냥 요새 공사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포트홀이 너무 많아서 미처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오른쪽 전륜만 밟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밟다 보니까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밟다 보니까 코드 절상이 나버렸습니다. 타이어가. 코드 절상이라는 거는 그 타이어 안에 철심이 있는데요. 그 우측 벽면에, 그러니까 이제 옆쪽에 사이드월이라고 하죠. 사이드월에 철심이 있는데 그게 안에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에가 끊어지다 보니까 편마모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압도 계속 조금씩 빠지고, 공기압 체크증도 들어왔었는데 어제 공기압을 좀 많이 다시 넣어가지고 지금 안 뜨긴 하지만 바꾸려고 합니다. 코드 절상이 아무튼 그런 건데, 이 CLS도 그렇고 E클래스, S클래스도 그렇고 벤츠의 20인치 마차 휠이 이게 편평비가 너무 얇다 보니까 코드 절상이 많이 나더라고요. 코드 절상이 이 휠에서 많이 난다고 동호회나 아니면 유튜버나 어딜 이제 찾아보더라도 유난히 많더라고요. BMW 코드 절상은 거의 이제 못 본 것 같은데, 벤츠 코드 절상 치면은 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앞에 전륜이 245, 35, 20인치, 뒤에가 후륜이 275, 30, 20인치예요. 앞에가 편평비가 5 정도 더 넓고, 그래도 사실 좁은 편이에요. 이제 이 수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이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제네시스나 BMW나 아니면 뭐 다른 차들 보면 20인치 휠들을 보면은 한 255, 250 아니면 245 뭐 이러던가, 아니다, 거의 20인치는 245 쓰는 것 같았어요. 245. 근데 이제 편평비가 35죠. 여기는 전륜이. 근데 다른 BMW나 다른 브랜드들은 40, 45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10 정도 낮은데, 5에서 10 정도 낮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차를 휠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애초에 물론 독일이나 그런 곳은 이제 포톨도 거의 없을 거고 방지턱도 한국처럼 많지 않을 거고 아우토반 같이 쭉 고속도로가 있는 곳이니까 달리기 좋은 차죠. 독일 차는 확실히 아우토반에서 그래서 그런지 뭐 스포츠성을 주행해서 그런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것까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 편평비를 너무 낮게 설정하다 보니까 얘네가 낮게 만들다 보니까 만약에 포톨 같은 거를 밟게 되거나 방지턱을 이렇게 밟게 되면은 타이어에서 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타이어라고 하면요 이게 이렇게 얇은 거예요. 이걸 편평비라고 하거든요. 이게 35 비율이 35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얇은 거죠.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이 타이어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휠까지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밟으면은 여기 포토를 밟으면은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이 여기에서 충격 흡수를 다 완화가 돼가지고 받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휠을 여기에서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휠까지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은 좀 뚱뚱한 사람이 주먹 맞았을 때랑 좀 마르고 멸치인 사람이 주먹 맞았을 때는 이 복근에 맞았을 때는 당연히 지방이 조금 더 있어야 지방이 많아야 안 아프겠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뼈 맞았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편평비가 너무 낮다 보니까 뼈를 맞는 거죠. 휠을 제대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휠이 막 터지고 끊어지고 막 이제 갈라지고 부셔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다고 이제 그럼 19인치로 다운인치를 하면 어떠냐 하면은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휠하우스가 많이 남더라고 생각보다. 그렇다고 다른 20인치 휠은 없냐, 뭐 편평비가 뭐 40, 45 이런 걸 찾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40까지 끼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차에 뭐 방지턱을 넘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또 CLS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또 이렇게 좀 낮잖아요. 일반 세단보다 차체가 낮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엔 차체에 데미지가 오는 거죠. 서스펜션에도 데미지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휠을 바꿀 수도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차를 잘못 만들었어요. 애초에 CLS는 아예 독일 아우토반에서만 타야 되는 차고 이 한국같이 방지턱 많고 포톨 많은 곳에서는 타면 안 되는 차인 것 같아요. 벤츠 20인치 휠을 끼는 차량들은 왜 이렇게 편평비를 낮게 만들었을까요? 연비 때문일까? 연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친환경 차량 연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연비랑 스포츠성 둘 다 잡으려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그럼 BMW 같은 경우는 아니면 미관 때문에 그런 걸까요? 확실히 근데 이게 편평비가 얇으니까, 이게 좀 얇으니까 마차일이 이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이 타이어가 얇으니까. 확실히 그건 예쁜 게 있어요. 확실히 마차 휠이 그것 때문에 산 것도 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제 좀 한국에서는 안 맞는 차인 것 같습니다. CLS는 요즘 좀 후회 중이에요. 사실 막 S클래스 타보고 S580 타보고 S클래스는 확실히 서스펜션 느낌도 다르더라고요. 방지턱 넘는 느낌도 다르고, 그거는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인가? 그렇고 얘는 멀티링크 에어 서스펜션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타이어를 이제 내일 한 대분을 다 바꾸기로 했어요. 또 이게 앞에만 바꾸려고 했는데 뒤에도 한 조금 한 3개월, 2, 3개월 타면은 또 바꿔야 된다고 하고, 또 사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마모도가 다르면은 디퍼런셜 같은 데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대분 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꾸기로 한 타이어는 컨티넨탈 DWS 06 플러스. 요새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다 찾아봤는데 4계절용 타이어로 바꾸고 싶어서요. 이게 럼플렛 타이어고 이제 이 서머 타이어다 보니까 이 출고 타이어가 겨울에 눈 오니까는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2번 동안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많이 고생했는데 좀 싸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그 미쉐린 타이어 막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이거 바꾸고 나서 찍어야겠다. 이 자세한 거는 바꾸고 나서 다시 찍도록 하고요. 어쨌든 결론은 한국에서는 역시 국산차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일본 차가 맞지 않나. BMW도 사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독일 차다 보니까 독일 차는 독일에서만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근데 이제 요새 벤츠를 타보다 보니까 이제 벤츠를 타니까 벤츠에 대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건 꼭 타보고 싶다, 약간 벤츠를 꼭 타고 싶다,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S클래스를 타보니까 S클래스 말고, 눈이 높아져서 S클래스 말고 다른 차는 E클래스, C클래스, 뭐 GLE 다 별로더라고요 사실. 좀 씁쓸합니다. 이 휠 하나 때문에 차에 대해서 좀 후회가 되는 날이 오네요. 24535 22라서 전륜이 또 이런 수치가 없더라고요. 금호, 한국, 뭐 마제스티 이런 거 아예 없더라고요. 만드는 사이즈가. 미쉐린도 없더라고요. 후륜은 있는데 27530 20은 미쉐린은 있는데 전륜은 또 없대요. 타이어도 없고, 그 정비소 사장님은 이 차가 문제가 아니라 이 휠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휠에 맞춰서 이게 휠 하우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휠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차의 문제죠. 결국에는 휠의 문제가 아니라, 휠을 바꾼다고 이 휠 하우스도 안 맞고 차량 자체가 안 맞으니까 참 요새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버벅거리는 면이 있네요. 오랜만에 영상 찍기도 하고 대본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필터링 없이 나오는 말이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긴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드리자면 독일 차는 독일에서만 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산차는 국내에서가 최고가 아닌가. 그 수많은 이 안 좋은 노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휠 때문에 차량을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오네요. 예쁘긴 예쁩니다. 사실 디자인은 너무 예쁘지만 저기 지나가는 GV80 저것도 예뻐 보이네요. 지금 이걸로 줄이도록 하고 내일 휠 바꾸거든요. 아, 휠이 아니라 저거 타이어 바꾸거든요. 타이어 바꾸면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